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뉴욕 증시 급락 여파로 양시장이 모두 공포에 가까운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 정도로 훼손이 되면 사실 외환시장 역시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주식시장 대비해서 원화는 오히려 소폭이나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의 가장 상위가 외환시장이었죠. 외환시장, 그다음에 채권시장, 주식시장, 원자재, 부동산 이런 순서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은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꼬꾸러지고 있거든요. 다소의 시차가 필요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외환시장에 이제 수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제 본질을 향해서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드시더라도 희망을 갖고 인내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 그 방송하기가 굉장히 좀 곤욕스럽습니다. 주가가 아무래도 오르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분위기가 굉장히 방송하기도 좋고 또 들으시는 이쁜 입장에서도 사실 그 도움도 많이 되고 또 많이 그 귀에 많이 들어오실 텐데 이런 날 방송하는 게 저희도 만만치 않아요. 여하튼간에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자, 이번 시간도 이제 하이브를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환율과 주식시장 그리고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같이 해서 한번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처럼 외환시장이 이제 그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시 53분 현재 코스피가 한 1.5%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닥이 심각합니다. 거의 장중에 3.5%까지 폭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좀 돌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정도로면 사실 그 환율이 급등 혹은 이제 원화가 절하가 돼야 되는데 외환시장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0.6원이에요. 마이너스 0.6원, 1100 달러당 1193원이거든요. 오히려 달러 대비 지금 강세입니다. 외국인도 지금 그 양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환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소의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식시장이 외환시장이 좀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를 비롯해서 성장주 전반은 이제 하락할 만큼 많이 하락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물론 여지는 좀 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매도세가 이제 많이 좀 지쳐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모멘텀 혹은 이제 시그널이죠. 상승의 시그널 이런 것만 좀 발생된다면 그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위에 차트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피가 이제 전에 6월 달에 3,300포인트 고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과정은 위에 이제 차트 원달러 환율 같은 건 계속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이제 절하가 되는 거죠. 환율이 인상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 이제 그 주가가 빠지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앞전 고점이 달러당 장중 최고점이 1200.4원이거든요. 1200.4.2원이거든요. 최고점이. 그런데 지금 환율은 오히려 그 고점 아래에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지금 12시 55분 현재 마이너스 0.6원입니다. 1193.4원이에요. 주식시장은 지금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환율은 작년 한 10월달 수준이에요. 10월달 대략적으로 고점이 한 3,200포인트 정도 부근 그 정도 3,200포인트 가까운 그런 부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곡된 부분이 어떤 그 자금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과정 속에서 어떤 계기만 된다면 이제 그 외환시장이 주식시장 따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혹자분들은 이러다가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거 아니냐, 원화가 절하되는 거 아니냐인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100%라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는 대단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주식시장이 이제 다시 외환시장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본다면요, 대략적으로 한 2,950에서 한 3,0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부분까지는 그 이유는 저도 사실 장담을 드리기 힘들더라도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다면 2,950에서 한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 이제 주봉 차트고요. 아래가 이제 그 금통이 이제 우리 기준금리 추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0.5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0.25%가 인상이 됐죠. 0.5에서 0.75로 인상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11월 달에 0.25가 인상이 돼서 이제 1.0%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작년 8월 달에 최초로 금리를 인상을 할 때죠. 그때 코스피 지수 2주간 빠졌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3,2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2주간을 쳐서 한 200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금리 인상 때는 시장이 데미지를 많이 입습니다. 그 어떤 세상 모든 영역이 최초에 강렬하게 반응하죠. 첫 번째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하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거보다는 이제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할 때 매도 입장에서는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은 지금 어떤 그 기사로만 봐서는 이제 3월 달에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불안감 때문에 반응하는 상상력, 안 좋은 상상력 때문에 불안감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막상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불확성의 해소로 인해서 그거로만 그 재료로만 보면 주가는 크게 안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유 같은 거는 지금 나스닥도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길게 본다면 좀 더 하락할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3월달 금리 인상은 주가에 지금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한번 고점을 찍고 이렇게 그 조정을 받으면 연착륙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하드랜딩이라고 하죠. 경착륙. 그러면서 이제 투매까지도 몰고 오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하여튼 그 지금 보시는 자료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금리 인상,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인상을 했어요. 세 차례 인상을 했죠. 두 번째 인상했을 때는 이제 주가가 크게 요동을 안 쳤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미국 시장하고 연동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여하튼간에 첫 번째 굉장히 강하게 반열하고 미국 시장도 지금 그런 과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이유 같은 간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지금 저도 뭐 뉴스를 보니까 뭐 터키 같은 거 리라화죠. 리라화 맞나요? 하여튼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리하고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하고 또 관계가 있거든요. 금리를 올릴 시점에서 안 오르게 되면 이제 외자가 또 빠져나가죠. 직접이라든가 간접에서 외자가 또 빠져나가기 마련이죠. 하여튼 금리가 인상이기 때문에 달러화 대비 사실 그 금리를 본다면 좀 비교 우위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도 물론 이제 이머징 마켓 시장이 편입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이 정도라면 외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요동칩니다. 환율이 뭐 급등하죠. 원화가 크게 절상되는데 우리나라 외환 시장 체질도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DB금융증권, 예전에 그 동부증권이 되겠죠. 동부증권. 저도 이제 과거에 좀 근무를 해봤었는데, DB증권 이제 보고서인데 큰 내용은 없어요. 큰 내용은 없는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고서 제목은 상반기 위버스와 V라이브 통합의 주목. 저희도 지금 구체적으로 몇 월 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반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면 하여튼 그 6월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3분기 정도가 좀 유력시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DB증권에서는 DB증권에서 4분기 영업이익을 예상 영업이익 710억을 잡고 있어요. 710억이면 이제 작년 2021년 영업이익이 2천억이 안 넘어가죠. 187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710억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선방한 거죠, 사실. 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가 이제 785억으로 보는데 이거는 뭐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 사실 의미 없어요. 보통 이제 나중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 날 컨센서스 대비해서 적다 해서 그게 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묵은 악재입니다. 묵은 악재. 이미 다 알고 있죠. 뭐 700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하여튼 그 상반기 메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위버스와 V라비의 통합이죠. 자, 여기 아래 그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이제 올해 메인 이벤트 위버스와 V라이브 통합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유가 어떤 간에 이거는 뭐 우리가
산술적으로 어떤 그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통해서 V라이브가 보유한 대규모 트래픽이 위버스의 BM이라는 게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버스 수익 모델 연결되면서 하이브 중장기 실적 그리고 기업 가치를 이제 견인할 모멘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여튼 2분기 특히 이제 2분기의 모멘텀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오프라인 공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8% 낮췄대고 목표가를 이제 37만 원인데 또 꼬랑지를 확 내리고 또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라든가 하여튼 각종 어떤 이벤트들이 상반기 특히 2분기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0년서부터 보죠. 1460억에서 1870억. 그러니까 얼마 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지금 DB증권에서는 3410억을 보고 있어요. 3410억. 그러면 1870억에서 3410억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82% 영업이익이 82%가 증가합니다. 그럼 V라비하고 통합되는 것도 있고 이타카 홀딩스 있죠. 아리아나 그란데 그다음에 저스틴 비버 이쪽 매출이 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소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우리가 지켜내신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매도하는 거 따라가면서 파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제 바람이라면 일단 1차적으로 30만 원은 심리적 저항선이 30만 원은 돌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121선이죠. 121선이고 이제 예전에 박스권 고점 혹은 이제 작년 6월 달 고점 일치하는 데가 대략 32만 원인데 32만 원만 넘어가면 게임 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골이 깊으니까 또 산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금리와의 상관계 특히 이제 환율과 주가의 상관계를 이제 감안해서는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기타 지금 성장주들이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카카오고 아래가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안 빠졌어요. 최고점이 이제 46만 원대에서 이제 32만 원이니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최고점이 17만 3천 원이고 최저점이 8만 7천 원이에요. 8만 7천 원. 거의 정확히 딱 반토막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양시장 모두 이제 크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장중에는 이제 장 초반에 플러스권도 나오고 그랬었죠. 하여튼 워낙 과매도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이죠. 카카오 성장주 플랫폼주들이 지금 안 빠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방 경직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어떤 모멘텀 계기, 조금만 이슈 이런 것들만 좀 나와준다면 받침이 된다면은 충분히 일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이브 기준으로 30만 원만 32만 원까지는 그렇더라도 30만 원만 회복을 해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또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희는 하여튼 전 종목을 통틀어서 여전히 지금 하이브가 우리가 계속해서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이다. 자, 이렇게 또 제가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하여튼 인내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원 가입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제 휴대폰 번호거든요.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